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조선해양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0954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이제 6월 8일 3시 4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2%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요 며칠 들어서 한국조선해양의 주가가 연속된 이제 조정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조선업황이 상당히 좀 좋아요. 수주 목표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초과 달성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 수주 가능성도 더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70달러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런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요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제2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조선 호황이 좀 찾아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이 조선업의 특성상 지금 당장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결국에 2년 전의 수주를 얼마만큼 따놨느냐, 이 부분들이 현재의 실적에 좀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결국에 현재 2021년 현재 따놓는 수주가 결국에 미래 실적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목표했던 수주액이 있는데요. 수주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현재 벌써 75% 정도를 달성을 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이 결국에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현재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당장은 사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수주 잔고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즉 올해 수주를 많이 따내놔야 2년 뒤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의 전망치가 또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2021년 반영되는 실적은 2019년도에 좀 수주해놨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고요. 보편적으로 배 만드는데 뭐 뚝딱 만드는 거 아니죠. 한 1, 2년 정도 걸리거든요. 한 1년 설계하고, 그 다음에 1년 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박에 대한 그 대금을 받는 것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고요. 뭐 계약금 조금 받고, 그 다음에 진행 기간 동안에 좀 얼마 받고, 대체적으로 인도할 때 나머지 잔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수주를 많이 따냈다고 해서 당장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다기보다는 2년 뒤의 실적, 1, 2년 뒤의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수주를 얼마만큼 따내고 있느냐가 장기적인 이 기업의 실적 전망을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의 기준이 되는데, 현재 좋게 봐야 되겠죠. 현재는 뭐 수주 잔고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또 탄탄하니까는요. 그리고 이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요도 계속 좀 해양 플랜트의 수요도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 해양 플랜트가 진짜 이거 뭐 대박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이 브라질에서 대규모 해양 플랜트 수주를 또 따냈죠. 총 2조 5천억 원짜리인데 2조 5천억 원짜리를 따냈는데, 이 중에서 한국조선해양이 맡은 부분이 이제 한 8,500억 원어치 요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총 공사금이 2조 5천억 원인데 한국조선해양이 8,500억 정도를 따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조선해양이 FPSO의 부유와 저장 기능을 하는 선체 공사를 수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캐펠은 원유 생산 및 처리하는 상부 설비 제작을 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거를 이제 통으로 뭐 한국조선해양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중에서 일부 부분들 8,5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캐펠이라고 하는 데에서 원유와 생산, 그 다음에 이제 상부 설비나 이런 것들을 제작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계속해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해양 플랜트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유가가 적어도 한 70불에서 80불 정도 되면 해양 플랜트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최소 이건 유지해줘야 돼요.
그래야 해양 플랜트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수지 타산이 맞는다라고 보고, 이거보다 더 떨어져서 뭐 60불, 40불, 50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해양 플랜트로는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해양 플랜트나 이런 부분들의 산업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50불, 60불에 있었거든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50불, 60불 정도다 보니까 굳이 해양 플랜트를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주나 이런 것들이 크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의 뭐 사업을 축소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유가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해양 플랜트 쪽에서의 훈풍 가능성도 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조선해양의 이제 주가의 방향성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오랜 기간 이렇게 좀 하락 추세 그려왔거든요. 하락 추세를 좀 그려오다가 이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추세 전환을 좀 이뤄낸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추세 전환을 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꺾이고 있죠. 이 부분들에서 뭐 새로운 악재가 나왔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구간 자체가 기술적으로 좀 저항을 받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이전에 지지가 좀 됐었고, 무너지고 나서 올라갈 때 저항받고, 올라갈 때 저항받으면서 굉장히 매매 공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치열하게 일어났던 이런 구간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구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라든지 기간 조정이나 이런 가격 조정을 통해서 이 구간에 있는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은 반드시 좀 필수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매물대를 추가를 해보면 상당히 이 구간 자체의 매물대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 매물 소화나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소화 기간은 좀 거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이 상당히 매매 공방이 좀 치열하게 일어났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들어가서 다소 상승폭이 좀 꺾이는 것이지, 뭐 여기서 어떠한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도출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여기서 이제 또 단기적으로 또 상승도 많이 했고요. 여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 조정을 주는 시점에 또 후판 가격까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더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핑계 삼아서 또 조정의 명분으로 끌어다 쓰는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격적으로 매매 공방이 좀 치열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좀 저항을 받았고,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좀 레벨업 되는 그런 이제 기간과 뭔가 이런 상황들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돌파를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일정하게 좀 박스권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숨고르기나 다시 힘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다시 힘을 좀 모아서 이제 돌파를 위한 숨고르기나 이런 것들 힘을 다시 좀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조선해양은 아직까지는 상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그냥 이제 일시적인 좀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조정 이후에 다시 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조정의 연속인 것이지 뭔가 흐름이 꺾였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에 이런 구간들을 좀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해양 플랜트나 이런 것들의 수주까지 계속해서 더해진다면 그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인 실적 전망치도 추가적으로 상향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긍정적으로 보는 건 이렇게 오랜 기간 하락 추세에 있다가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정배열 흐름을 이어가다가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또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돌아서는 모습인데, 연기금도 매도를 치고 있고, 외국인들도 뚜렷하게 현재 구간에서 뭐 매수를 잡는다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죠. 이런 구간에서 기술적인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외인들 기관들이 매도로 또 돌아선 것도 주가 조정의 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한 달 정도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의 공백, 매도로 전환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 하락의 이유가 좀 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이제 15만 5천 원 정도, 15만 6천 원, 뭐 15만 5천 원 정도에서 기술적인 이제 저항대는 좀 보여요. 그 고점은 좀 찍은 것 같고 내려가면서 이제 저점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저점이 어디서 찍힐지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어디 60일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이 밑에서 더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이제 RSI 상대 강도 지수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이게 30m로 떨어지거나 30에 근접했을 때 저는 과매도 영역으로서 주가의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 40대 초중반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서는 아직 바닥의 시그널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바닥의 시그널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전에도 한국조선해양이 RSI가 30m로 떨어지거나 30에 근접했을 때의 주가의 위치를 보면 기가 막히게 이 시점이 저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때가 저점인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이 시점에도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에 근접 또는 30을 하회했을 때 기술적으로 좀 과매도 영역에 들어가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저점을 찍고 반등을 보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주 오진 않습니다. 이 구간 자체가 자주 오진 않는데 오면 대체적으로 이 구간에서 반등 30m로 떨어지거나 했을 때 반등이나 기술적인 상승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RSI 상대 강도 지수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이 하락에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한국조선해양이 현재 뭐 공매도가 엄청나게 터져 나온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공매도 때문에 밀리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뭐 대차장고나 이런 것들이 막 급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 상승에 따른 조정인 거지 여기서 뭐 공매도 물량이 급증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 또 조정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또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 이 15만 5천 원대, 15만 6천 원대의 문을 다시 한번 좀 두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바닥이 어디가 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61선이 될지 아니면은 뭐 이런 13만 원대에서 멈출지 아니면 121선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엔 멈춰야 멈추는 거니까 어느 정도 좀 멈추는 하나의 기준은 저는 RSI를 하나의 기준으로도 또 삼고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 30 밑에 떨어지거나 30에 근접하면 과매도 영역이다. 이거는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라서 조금 더 하방 변동성이나 주가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열어두고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돌려나갈 때 다시 한 번 더 15만원 6천원대의 문을 좀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고 이렇게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좀 저점을 찾으러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서 저점이 확인되는 모습들 나온다면 어느 정도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조정을 좀 더 열어두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이슈 종목 분석이 있으니까는요. 여기서 다양한 종목들 분석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 나옵니다. 이거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다 오픈되어 있어서요.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카톡 친구 추가가 있는데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방에서는 실시간 속보나 장중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런 텔레그램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꼭 해 놓으시면 저희가 텔레그램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조선해양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